모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이렇게 지켜라. 그대들은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그대들은 무엇을 탓하는가? 사람을 탓하는가? 아니면 나를 탓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식을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전하려 한다. 나는 유배지에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은 뒤로 미루는 이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두고 말했다. 마음이 약하다고, 세상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 그대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모두를 이해하려 애쓰고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사라진 듯한 느낌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었다.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고 남의 일을 먼저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다. 오히려 조금만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았다. 자신이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했고 미움받을까 걱정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모두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외롭다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힘든 것은 정말 사람들 때문인가? 아니면 그대 스스로가 만든 태도 때문인가라고 말이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저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착함이 나를 지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대들이여, 착한 것과 나를 잃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과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은 같지 않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결국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설명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면 끝까지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서운해하면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으며 관계를 지키려 했다. 그 역시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지쳐갔다. 설명할수록 오해는 더 깊어졌고 애쓸수록 관계는 더 어긋났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설명하려 하는가?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인가라고 말이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대들이여,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정말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나의 태도가 나를 소모시킨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은 경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경계의 의미를 배웠다. 경계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 사이에 존중의 선을 긋는 것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끝없이 내어준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소진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누가 찾아와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가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그는 늘 남의 일에 쫓기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언제 거절해 본 적 있는가? 그대는 언제 나를 먼저 돌본 적 있는가라고 말이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법도 몰랐던 것이다. 그대들이여, 경계가 없으면 관계도 망가진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대해지기 쉽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함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대가 세운 선을 보고 그대를 대하는 법을 배운다. 그대가 자신을 소중히 다루면 사람들도 그대를 소중히 대한다. 그대가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 사람들도 그대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다. 화가 나도 웃었고 슬퍼도 괜찮은 척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이라 여겼다. 그래서 그는 늘 밝은 척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사람들은 그가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조차 경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무너졌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보여준 적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아픔을 말한 적 있는가라고 말이다. 그는 말이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다. 그대들이여,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드러낼 곳과 감출 곳을 구분하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이에게 닫혀 있는 것도 문제다. 진짜 경계란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선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나의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대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그대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대를 이해할 수 없다.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어떤 선을 그어주고 있는가 말이다. 경계는 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늘 설명하려는 사람들, 늘 이해시키려는 사람들, 늘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오해받을 때마다 끝까지 설명했다. 자신의 의도를 풀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애썼다. 처음에는 그 노력이 통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같은 오해가 반복되었고 같은 설명을 또 해야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설명할수록 오해는 깊어졌고 애쓸수록 관계는 멀어졌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자신은 이렇게 애를 써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가 말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더 설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말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나는 대답했다. 설명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있으라고 말이다. 그대들이여, 설명은 때로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설명할수록 그대는 더 작아 보인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보다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참는 사람이었다. 상대가 함부로 말해도 참았고,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참았다. 그는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 여겼다. 그러나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는 점점 더 함부로 대했다. 그는 견디다 못해 결국 터졌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상대는 놀랐다. 그리고 말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말이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상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가? 그대는 왜 그 순간순간 말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는 대답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다고, 미움받을까 걱정했다고 말이다. 나는 말했다. 그대가 참는 동안 관계는 이미 틀어지고 있었다고 말이다. 그대들이여,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참는 것은 때로 비겁함이다. 그 순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쌓이고 썩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진다. 참지 말고 그 순간 말하라. 다만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난 사람이었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왜 설명하지 않는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무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설명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다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으니 관계가 더 편안하다고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깨달은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다. 물러서면 관계가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관계는 다시 세워진다. 그대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대의 소중함을 안다. 그대가 설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대를 이해하려 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애쓰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은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 여긴다.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냉정해져야 하며, 더 무심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강해지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닫았고, 흔들리지 않으려 감정을 숨겼다.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단단한 껍질을 만든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외로워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 역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강해지려 했는데 외로워졌다고, 지키려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말이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신이 지키려 한 것도 모르겠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모르겠다고 말이다. 나는 말했다. 그대는 나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 한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과 상처를 피하는 것은 다르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상처를 피하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나를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열지 않되 소중한 이에게는 열어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존중해달라 요구했고 존중받지 못하면 화를 냈다. 그는 존중이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까다롭다 여겼고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말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면 사람들도 그대를 존중한다. 그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그대를 함부로 대한다. 그는 물었다. 어떻게 나를 존중하는가 말이다. 나는 대답했다.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면 사람들도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여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사람들도 그대의 마음을 함부로 대한다. 그대가 그대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애쓰면 사람들도 그대에게 한계 없이 요구한다. 존중은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존중해달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가 세움 보이지 않는 선을 사람들은 저절로 알아챘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은 존중받으려 애쓴 적 없다고. 다만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다. 존중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대가 그대를 소중히 여기면 그 태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그 태도 역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대들이여,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말이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나를 존중받게 만드는 것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가 그대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도 그대를 소중히 여긴다. 그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그대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그 태도가 바뀌면 사람들이 그대를 대하는 방식도 바뀐다. 나를 지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존중은 요구가 아니라 자세에서 시작된다. 그대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무엇부터 바꿀 수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배운 것들을 전하려 한다. 말을 줄이는 법, 반응을 늦추는 법,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말이다. 이것들은 도망치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먼저 말을 줄이는 법을 말하겠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으며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오해도 많아졌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말을 줄여보라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말이다. 처음에 그는 불안해했다.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까 걱정했고, 말을 줄이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말을 줄이자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무게가 생겼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편하다고, 말을 줄이니 오해도 줄어든다고 말이다. 그대들이여, 말을 줄여라.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말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라.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만든다. 다음은 반응을 늦추는 법을 말하겠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무엇을 말하면 즉시 대답했고,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즉시 답했다. 그는 빠른 반응이 성실함이라 여겼다. 그러나 빠른 반응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대답했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약속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반응을 늦춰보라고. 즉시 대답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는 물었다. 늦게 대답하면 무례한 것 아닌가 말이다. 나는 대답했다. 무례한 것은 늦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것이다. 그는 반응을 늦추기 시작했다. 누가 무엇을 물으면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고,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시간을 두고 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대답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반응을 늦추니 후회가 줄어든다고, 반응을 늦추니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고 말이다. 그대들이여, 반응을 늦춰라. 즉시 대답하지 말고, 즉시 약속하지 말라.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여유를 두라. 빠른 반응이 아니라 신중한 반응이 신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말하겠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다가갔다. 그는 가까운 관계가 좋은 관계라 여겼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었다. 친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가까운 사람의 태도 하나에 상처받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마음의 거리를 두라고.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그는 물었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말이다. 나는 대답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모든 말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편안해졌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모든 사람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고. 거리를 두니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인다고 말이다. 그대들이여, 마음의 거리를 두라.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의 말에 마음 쓸 필요 없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마음의 거리를 두라. 이것이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대는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대는 비로소 나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도망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말이다. 나는 유배지로 떠날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지위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으며, 사람들도 잃었다. 그 시간은 외로웠고,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없이 남겨진 진짜 나를 보았다. 그 모습은 낯설었다. 때로는 약했고, 때로는 초라했으며, 때로는 비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였다. 나는 그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 나를 받아들였고, 그 나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여, 그대가 지켜야 할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 사람은 그대 자신이다. 모든 사람을 지키려 애쓰다가 정작 그대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다가 정작 그대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으며,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늘 남의 일에 바빴고, 늘 남의 마음을 살폈다. 그리고 생애 끝에서 말했다.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가 남을 위해 산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었다. 그대들이여,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대를 잃으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 그대가 그대를 지켜야 그대는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대가 그대를 잃으면 그대는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밤을 보냈다. 어떤 밤은 외로웠고 어떤 밤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밤들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났다. 나는 나와 대화했고 나는 나를 위로했으며 나는 나를 이해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남도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나를 위로할 때 비로소 남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남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여, 모두가 그대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아마도 그대가 그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그대를 함부로 대한다. 그대가 그대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나는 유배지를 떠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지위는 돌아오지 않았고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대들이여,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았는가? 사람들 때문에 지쳤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로 돌아오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대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대가 그대를 지킬 때 비로소 그대는 남과도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사람은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그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진짜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이제 그대에게로 돌아가라. 모두가 그대를 힘들게 할 때 그대가 지켜야 할 사람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대들도 찾기를 바란다. 그대 자신을 말이다.